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소유권은 내거 자기 물건인데 오늘 하실 건 제한 물건은 타인 물건, 타물건입니다. 내 걸 내가 제한한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한 건 다 타물건, 타인 물건에 성립합니다. 그중에 용의 물건 할 차례인데 책은 91페이지입니다. 요약책 91페이지입니다. 문제 지상권에 나오는데 지상권은 법정은 법정 써주거든요. 그냥 지상권은 약정, 합의입니다. 갑과 을이 합의란 거죠. 그래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그냥 약정을 말해요. 자,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를 우리 빌려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 임대차가 제일 많죠. 토지 전세권은 거의 없고 지상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뭘 할지 둘이 합의하는 거죠. 갑과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다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86조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의 등기 불구해서 우리 지상권이라고 등기해야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설정자죠? 갑이 설정자죠. 우리 지상권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자, 시오 기억나시죠? 소유자가 설정자고 우리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 지상권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법조문에서 279조가 있는데 지상권자는 이렇게 다 타인 물건,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걸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 중에 구분 지상권이 있는데 구분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그 다음 이 말이 나오면 구분 지상권이에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나오면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면에 구분 지상권 안 써줘요. 안 써주더라도 상하 범위를 정하여 나오면 구분 지상권이구나. 그러면 토지 상공에 나무 심을 수 있나요? 심을 수 있으니까 수목이 나온 거 봐야 돼요. 수목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지상권은 수목이 있죠. 구분 지상권은 수목이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하 범위를 정하여 나오면 수목이 X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말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지상권은 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용의 물건은 일부 가능하고 그 다음 지상권 계약 당시 토지에 건물 등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야 지상권자가 새로 짓겠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왜 빌립니까? 그러죠? 당연히 나뉘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해, 이거. 그 다음, 이제 기존 공작물 수목이 멸실했네요. 멸실하더라도 지상권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다시 지으면 되니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 물건으로서 양도가 두 글자로 매매할 수 있고 상속도 됩니다. 그 다음 유무상 가능하죠? 무상이 공짜 가능하죠? 무상을 가장 유식하게 표현하면 지료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표현합니다. 이론도 작년에 시험에 다 나왔어요. 공짜를 지료지급이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지상권은 물건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그래서 아까 갑소유 토지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은 갑과 계약했죠.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30년짜리라면 병은 30년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30년을 부담을 안은 거죠. 그래서 내 땅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지상권 내용이 있는데 1번 지상권은 등기하라 그랬죠. 넘깁니다. 이제 92페이지. 이제 지상권 얘기에 담보지상권 있는데 자, 이런 게 담보지상권이죠. 갑토지가 나대지라서 을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 목적물인 나대지죠. 누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누가 건물 못 짓게 은행에서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누가 사용 못하게 막아둔 거라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을은행이 토지 사용 안 해요.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이런 걸 담보지상권이랍니다. 이 담보물건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담보지상권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럼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죽는 거죠. 이건 저당권 장난감이 아니라 이것도 부정해서 소멸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요즘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다시 갑소유 나대지라 을은행에 10억을 대출하고 저당권과 무상
지상권 취득했죠? 그럼 이 토지는 을이 사용권이 있는데 누가 을 허락 없이 병이 불법 무단으로 금을 신축합니다. 그럼 을이 지상권 침해당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초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병이 무단 점유하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청구 못합니다. 어차피 무상이라 애초에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 못합니다. 대신 을 허락 없이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런 거지 지상권을 근거로 돈 달라 못합니다. 뭘 근거로요? 지상권. 이제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 목적물이 나대지였죠. 그럼 나대지 가치가 건물 때문에 나대지 가치가 하락하면 저당권을 근거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뭘 근거로? 시험 이거. 지상권을 근거로는 무상이라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근거로 못한다. 저당권이 아닙니다. 두 개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용의물건입니까? 담보물건입니까? 용의물건이죠? 권자가 담보권이에요? 지상권이에요? 담보권 지상이에요? 지상권, 권자가 어디 붙어요? 지상과 이거 용의물건이에요. 저당권을 위한 거지 무엇이다? 용의물건. 용의물건이라 애초에 피담보 채무란 게 없습니다. 피담보 채무는 담보물건에 있어요. 용의물건에는 애초에 피담보 채무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피담보 채무가 얼마인가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당연히 부적법하죠. 애초에 피담보 채무가 없는데 얼마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모 3번 지상권 존속기간이 있고 이제 용의권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차까지 포함해서 용의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권리마다 다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용의권은 최단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건 최소 몇 년 이상 하란 말이고 어떤 용의권은 최장 기간이 있어요. 최대 몇 년이란 말이죠. 그럼 전세권은 최장 존속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죠? 10년. 이런 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용의권마다 이게 다 달라서 다는 안 외워지니까 약간의 운은 필요합니다. 약간의 운. 그러면 지금 공부할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있죠.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 있고 근데 최장 존속 기간 없습니다. 없어서 100년, 500년, 1000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80조에서 자 1항 계약이 합의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1호가 이게 여기저 견관, 1호가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할 때는 최소 30년 이상. 2호가 전호 이외의 건물이죠. 그럼 전호가 견관 건물이라 전호 이외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즉 카페 하려고 목조금을 지을 수 있죠. 그거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15년 이상.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그랬나요? 건물이 아닌 나머지 다 광고탑, 전신주, 터널, 교량 이런 것들 이건 다 5년 이상이고 2항에서 당사자가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약정했대요. 그 약정 무시하고 무조건 전환기간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최단기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단기간 때문에 실생활에 지상권 우리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내 땅 빌려주면 잘못하면 내 땅을 30년간 사용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지상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281조가 있는데 281조는 1항과 2항이 다릅니다. 자, 1항은 지상물 종류는 정했어요. 근데 기간 안 정하면 방금 보신 280조 최단 기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철근 건물로 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몇 년이 돼요? 30년. 목조 건물로 정했는데 안 정하면 15년입니다. 근데 여기 2항은 지상물에 뭘 지을까?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어요. 여기서 중간짜리 30년, 15년, 5년 중에 중간짜리 15년짜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중간에 3번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나오는데 이건 토지 빌린 건 다 있어요. 근데 토지 전세권은 법에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지상권까지 다 세트하다 뭐 빌렸어요?
셋 다 토지 빌렸죠. 이건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지상권에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지상권 취득해서 지상에 건물 짓습니다.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소유죠. 네,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을은 원래 나대지를 빌렸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원칙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그때 보세요. 기간 만료일 때 청구합니다. 을이 지를 연체했다. 이때는 갱신 청구 못해요. 무슨 사유로? 기간 만료 사유로 그때 현존하면 그때 가능합니다. 그때 목적물을 현존하니까 지상권 한 번 더 하실래요라고 갑에게 갱신 한 번 더 하자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갑이 승낙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그러면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죠. 내 건물 너가 사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의 형성권입니다.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돼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갑은 이제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 애들은 다 강행규정이라 이거 배제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있고 시험은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판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예, 넘깁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지상권 효력이 있는데 먼저 1번 지상권자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양괄호 1번 토지 사용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 갑소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한다. 그럼 지상권 취득할 수 있고 또는 전세권 취득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물권자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자들 위해서 목적물을 유지 수선을 해주지 않고 이자들이 직접 이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돼요. 그럼 여기 든 돈이 필요비라 필요비는 이자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309조에서 좀 이따 나중에 볼 텐데 309조 전세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의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못하고 마찬가지 지상권자도 물권자라 둘 다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라 힘이 약하거든요. 임대차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목적물을 유지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은 원칙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했다면 그 돈 달라고 임대인에게 원칙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3명은 다 당연히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물건 돌려줄 때 소유자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다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비. 그러면 이 중에 실생활에 전세권이 더 많으니까 시험은 전세권을 내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자 나오면 필요비 X입니다. 전세권 나오면 면도칼 빼라서요. 어디다 확 꺼버려요? 필요비 확 사정시 확 끄세요. 확 꺼요. 시험지 찢어도 괜찮아요. 시험 찢어도. 확 끄세요. 그래서 저는 피를 싫어해요. 저는 피를 싫어한다 꼭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라니까 옛날에 시험에 여기 통상 필요비 나오니까 또 못 꺼요. 면도칼로. 통상을 보고. 무조건 꺼라 했지 무조건. 통상인 거 특별히 무조건 꺼요. 그러니까 앞에 통상 나오니까 또 손이 벌벌 떨어요. 어머 이거 그럼 어떡할까? 무조건 확 끄세요. 무조건 인정하세요. 뭐냐고. 저는 피를 싫어한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지상권은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조 초원권 추정되죠. 그 다음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에 사용하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청도 있고 그 다음 상린관계에 준용된다고 지난주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번 지상권 처분에서 양괄호 1번이 있습니까? 그 양괄호 1번이 중요하죠. 자, 이제 지상권과 전세권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둘 다 물권으로서 원칙 매매는 자유롭습니다.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매매는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때 지상권은 이건 무효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이 특약은 유효라 이때는 양도 못합니다. 근데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문 차이가 있는데 일단 306조는 전세권이죠.
그러나가 보이죠. 그러나 282조 지상권이죠. 그러나가 없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306조 전세권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뭐라고요? 매매 또는 담보가 저당권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조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가 다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설정이 뭐죠? 설정? 합의 약정. 갑과 을이 설정했단 말이죠. 갑과 을이 합의했다. 합의 약정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양도나 임대하지 못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유효가 됩니다. 근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매매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그러나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심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지금 양가로 1번 했어요. 다음 양가로 2번, 지상권 처분 등 있습니까? 자,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우리 갑토지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법정 지상권이든, 지금 하는 약정 지상권이든, 성질이 이제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일단 그럼 법정은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등기 없이.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건물 소유권도 있고 법정 지상권이나 그냥 지상권 똑같아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건 논리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권만 유보한 채 우리에게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거 내우셔야 돼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없어요. 이 판례가 뭐라 하냐면 들어보세요. 판례가 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다. 그러나 종속된 권리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종된 권리하고 종속된 권리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근데 판례는 종된 권리이다. 그러나 종속된 권리 아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내워요. 논리가 없어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따로따로. 종된 권리와 종된 건 뭐가 다르지? 아무튼 그렇게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 이렇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3번 지로지급이 있는데, 지로지급. 아까 유상무상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상권이 만약에 유상이다, 유상. 지로를 낸대요. 그럼 자, 중요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 당사자죠. 지상권 계약 누가 했죠? 갑과 을.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란 걸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라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로 탈락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나오면 일라실에서 1번 지상권을 양도받았다. 양도. 그럼 얘는 제3자죠. 그럼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하려면 그때는 지로를 등기해야 됩니다. 지로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계약 당사자끼리는 등기 안 해도 유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이는 아니니까. 제3자한테는 뭐 해야 된다? 꼭 등기해야만 유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구분해서 시험에 냅니다. 다음 오른쪽 오시면 양가로 2번 진호체험인데 이제 유상일 때 287조는 지상권자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이상 지로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에 잘 나오죠?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우리 갑액이 1년 연체합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병이 토지 양수인. 근데 우리 다시 병에게 1년 연체합니다. 그럼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한국말로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다시 여기 토지소유권 양도가 몇 번이죠? 양도가 4번이죠. 그럼 그 전과 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쳤다 그래요. 자, 그럼
양수인평은 이거 합산하면 2년이니까 합산해서 2년이 되니까 소멸했다고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합산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평에게 2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팔것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게 287조 법조 밑에 그 세 줄이고, 다시 법조문 288조가 있는데, 288조. 자,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그랬죠. 다시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이 말입니다. 이 지상권이 있죠? 근데 이 지상권이 1-1에서 저당권이 났단 말이에요. 저당권 객체가 뭐죠? 지상권. 이것을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표현합니다. 다시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전조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하면 틀립니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소멸한다. 여기서 지상권자가 갑에게 지료를 2년 연체합니다. 그럼 갑은 이거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소멸되면 병의 손해보험이다. 병 저당권 목적물이 지상권인데 이게 소멸해버리면 병은 담보 객체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병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하고 즉시여 상당 기간 경과 후요. 상당 기간 경과 후. 즉 저당권 목적이 소멸하니까 병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해야 병이 손해보지 않죠. 즉시 X.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이 없습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은 지금 거기 95페이지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공부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책 어딘가에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95페이지였지만. 자, 기억해보세요. 이건 일단 법이 없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거 책에 있어요. 지금 요약집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상 물권 외웠죠. 관분양이라고. 관분양 외웠죠.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고 요약집 어딘가 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갑토지에 을이 아버지로 돌아가셔가지고 분묘를 소유합니다. 그럼 을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법조문이 없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를 사용하죠. 이거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라고 이미 다 앞에 책에 있어요. 그 다음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할 수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묘를 써요. 불법으로. 이 상태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흥제사를 지내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합니다. 뭘 취득시해요?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권은 절대 취득시 못합니다. 이건 타주니까 토지 소유권은 절대 취득시 못해요. 토지 소유권은 자주야 가능하거든요. 뭘 취득시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은 절대 못합니다. 이건 타주니까. 근데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일단 이건 등기없이 일단 등기업 성립하죠.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이제 지료 지급하라고 판례가 바뀌어서요. 대법원 판례가 4월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건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이 유상으로 이제 바뀌어 유상. 이게 대법원 판례가 4월 말에 바뀌었다고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여러분 중개사 시간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오죠. 이제 장사법. 장사법 2001년에 시행됐는데 그 시행 전에 설치한 묘는 아직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묘는 이제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취득시효할 수 있죠? 1995년에 설치한 묘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 필요 없고 이제 지료를 준다 안 준다? 줘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과 중개사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개사법에서 분묘기권 취득시효를 수 없다 그러죠. 거기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 했냐면 판례가 이 법 시행 전의 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판례가. 근데 이 법 시행 후의 묘는 이제 못한다고 판례고 이제 그럼 취득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료를 준다 안 준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대법원이 해석한 것이고 이건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등기 없이는 이미 공부했었죠? 등기 없이. 그래서 책이 어딘가에 다 있어요, 이거.
그래서 따로 요약제 먹었습니다. 괜히 양만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하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법정을 써준다 했죠? 이 말 없으면 다 아까 약정지상권입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자, 왜 필요한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히 검토합니다.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A에게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당권자 A가 돈을 못 받자 건물을 경매해서 을이 건물을 경매받습니다. 그럼 을은 건물 경매받았죠. 토지는 누구 거죠? 갑소유죠. 그럼 둘이는 태나 설걸 처음 봤죠. 건물을 을 소유고 토지는 갑소유인데 둘이 토지 사용 계약 한 적 있나요? 토지 임대차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 지상권 없죠. 그러니까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철거당할 운명이 놓이는데 여기서 을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뺏겼잖아요. 그리고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이때 법에서 나섭니다. 법에서 을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갑과 을이 일단 건물만 매매했습니다.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일단 건물만 매매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소유죠. 그럼 둘이는 건물 매매만 했죠. 토지 사용 계약 한 적 없어요.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 지상권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서 왼수지간이 되니까 갑이 철거 청구해요. 그러므로 갑토지 사용권 없는데 이때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갑이 건물을 100억 받고 팔아서 100억 받고 그리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도 법이 나서서 지상권을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매매 같은 건 좀 이따 관습법상 법정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당한 철거를 막아주는 거죠. 법이 나서서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은 일단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어떤 사이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집니다.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만 늘로 달라지거나 또는 토지가 을로 바뀌고 건물은 그대로고 또는 아예 위아래 다 바뀌다 이렇게 다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에서 나서서 막아준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에 전세권에 305조가 있고 저당권편에 360조가 있습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법 규정이 있어요. 자, 가등기 담보하면 뭐하고 똑같더라 했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여기 똑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제가 5월 첫째 주 이미 다 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법으로 해결 못할 때 대법원이 법조문이 없으니까 관습법으로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이제 관법지, 검지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매매 있어요, 없어, 매매? 매매 없으니까 이건 관법지로 해결해. 관법지로 해결해, 관법지. 여기 증여 있어요? 없으면 관법지. 공매 있나요? 없으면 관법지. 이거 저당물 경매는 이무경매. 저당물 경매가 뭐예요? 이무경매. 강제경매 있나요? 없으면 관법지. 그러니까 법조문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해결을 못할 때 관법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이거 두 개가 나와요. 366과 관법지.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고 366과 관법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305조인데,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사용하겠죠? 근데 토지를 병한테 팔아서 등기를 넘기면, 자, 보세요. 병은 토지만 샀죠, 토지만.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네요. 그럼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건물이 있으니까 아주 싸게 샀겠죠. 그래 놓고 건물 철거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갑에게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철거 못하게. 그럼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요? 그러니까 시오 설정자에게 인정돼요. 전세권자 X. 다시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소유자는 설정자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이거 딱 하나 붙겠어요, 이거. 이게 305조입니다. 설정자. 그 다음 2번에서 이제 366조 법조문이 있는데, 자, 366의 저당물 경매에 보입니까? 이게 아까 임의경매.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저당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갑과 을이 아니라 법에서 본다가 이게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법정 지상권 그래요. 근데 그러나 이제 지료는 당사자 정하고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준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제 366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아래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그럼 7번 봐보세요. 1번, 2번 중에 어떤 쪽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저 1번입니다. 1번.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여기 건물 있죠? 끝까지 건물이 철거 안 되게 법에서 도와줘요. 건물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대지로 가도록 법에서 안 도와줘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1초 만에 끝내 1초. 이미 성립한다,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알았죠? 이게 법정 지상권 일이 제일 쉬운 겁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이미 우린 다 알아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이제. 자, 이제 여기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오고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옵니다.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고 이건 건물 있는 토지라 가치가 거의 없죠? 누가 돈 안 빌려줘요? 얘가 미쳐서 잠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도 아주 적게. 토지 시가이 뭐 20분의 1이나 아주 적게 빌려줘요. 여기서 근데 그 A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 경매합니다. 그럼 누가 경매했어요? 저당권자. 그게 366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납받았는데 지상에 갑건물 있죠. 을이 철거 청구했습니다. 그럼 법정이상 인정될 것인가? 인정됩니다. 그럼 법정이상 인정되면 건물이 살아있는 거죠? 철거 안 당하죠. 건물이 살아있으면 을이 토지 경락가를 높게 써요, 적게 써요? 적게 써서 근데 A도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충분히 채권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다.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에요. 그럼 A는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적게 빌려야죠. 그러니까 인정된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모호합니다. 그럼 건물이 존재하죠. 그럼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적게 빌려야죠. 그러니까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갑이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A가 돈을 받아서 A가 토지 경매합니다. 그럼 누가 경매해서요? 저당권자가. 이게 366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납받았는데 지상에 갑건물 있죠. 을이 철거 청구하면 이제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줄 것인가. 만약 법정이사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게 돼요. 근데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럼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되지 않아 해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을이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비교하고 이제 공식으로 외웁니다. 여기는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한 건물 있죠? 끝까지 건물이 있게 도와주니까 이때는 인정된다.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후죠, 후?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나대지 나만 나오도 무조건 X 들어가면 됩니다. 1초만 아까 우리 1초만에 찾았잖아요. 1초만에 해서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한 소예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래서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물어보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나는데 예외가 몇 개입니까? 예외가 100개입니까? 예외가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가에 나와야 돼요. 이때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주당 후 신축까지 나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당이 안 나오면 그냥 설정 방식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딱 1초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자,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건물이 있으니까 발생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건물에 저당권 들어왔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냥 발생한다고 딱 그냥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A가 경매 실행해서 을이 건물을 경납받았다. 그럼 법정이상 인정되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으니까 있다. 네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나대지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없다. 그냥 끝났어요 이게. 근데 갑이 건물 지었는데, 자 건물 지을 때 근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고맙게도 동의해줬어요. 고마워 죽겠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제 저당권자가 저당물 경매에서 우리 경납받습니다. 그럼 갑 건물 있죠? 그럼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란 말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니까 이게 틀린다니까. 1초 만에 아까 찾았는데. 아까 1초 만에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중간에 읽으니까 틀려. 동의 보고. 뭐 고마워 죽겠네. 동의가 있는가는 제3자 을은 몰라요. 동의 있는가는 A하고 간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설정하신 건물 있어 없어? 없으면 끝까지 없다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초를 넘어가면 자신을 의심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고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중간에 읽지 마세요. 읽으면 또 틀려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토지의 네 번째로 저당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A가 토지의 1번 저당권자, B가 토지의 2번 저당권자. 근데 여기서 B,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네요. B가 경매해서 을이 경납받은데 갑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이 안 해요. 누가 경매했죠? B가 경매했죠. 그럼 B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러면 발생이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자, 안 합니다. 안 해요. 아까 처음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면 또 한다고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경매가 나오면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무조건 뭘 봐요? 말소기증 원리. 둘 중에 어떤 게 말소기증 원리죠? 1순위 저당권. 이걸 기준해야 돼요. 그럼 A는 나대지의 통 겁나게 별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B가 기준이 아니라 누구? 말소기증 원리.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으니까 없다고 들어갑니다. B보다 A가 돈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뭐만 안 나오면 공동저당권 신축만 안 나오면 무조건 발생한다 하시면 돼요. 이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공동저당 아니죠. 그러니까 발생한다 힘이 끝났어요. 이게 발생한다. 공동저당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멸실 철거돼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공동저당 후 철거가 아니죠? 공동저당 아니에요. 토지 단독저당입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을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해서 을이 경납받습니다. 저당의 갑 건물 법정이상권 발생이 아니에요? 발생한다. 이건 공동저당 후 신축이 아니죠?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발생한다. 그래서 설정 건물이 있었죠? 발생한다. 공동저당 아니니까. 단 이 판례는 이게 처음에 목조 건물이라 쉽게 없어지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도 발생하죠. 단 항상 이 저당권자를 부어야 되니까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면 아까 법조문 일반 지상권 법조문이 다 적용됩니다. 그럼 최단 기간은 30년, 15년, 5년 중에 15년짜리 이상하고 돈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15년짜리 구건물 기준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입니다. 아무튼 발생하죠? 발생한다. 그럼 만약에 네 번째 여기서 갑이 신축했잖아요.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이 신축해서 현재 제3자 병 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무조건 발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읽어가 또 이거 보고 틀리잖아요. 항상 설정 당시만 동일해도 소요하면 돼요. 설정 전 필요 없어요. 설정 후 필요 없어요. 언제만? 설정 당시만 동일해도 소요하면 되는 겁니다. 설정 당시만. 저당권자는 저당 설정한 후 소유자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동일해 소유죠? 무조건 발생한다. 그래서 설정 당시만 따집니다. 7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멸실 철거돼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습니다. 그럼 건물 저당권은 소멸했죠. 건물이 멸실되니까 건물에 있는 모든 물건 소멸해서 토지 저당권만 남았어요.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합받으면 지상의 건물 법정기상권 발생이 아니에요. 여기만 공동저당 후 신축이죠. 여기만 발생하지 않는다. 왜 안 되냐면 자, 이 은행이라면 은행은 돈 빌려줄 때 돈 못 받으면 토지도 배당받고 건물도 배당받고 배당받을 목적물이 2개였어요. 2개. 그 계산하에 돈 빌려주는데 어떤 사례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저당권 목적물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나마 저당권자가 손해를 덜 보죠. 한 개로 줄었으니까 그 가치를 올려줘야겠죠? 그럼 토지 가치 올리는 거 뭐밖에 없어요? 건물 없애는 것밖에 없어. 건물 없애는 것밖에. 그러죠? 토지를 파다 딴 데 붙일 수 없잖아요. 건물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때문에 발생하지 된다고. 이것도 원래 발생한다 하다가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 안 된다고. 이걸 50년간 이걸 우리나라 아무도 몰랐던 거 50년간.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까지 우리 계속 우리 대출해주는 게 원룸 지을 때 토지금을 다 대출해주죠. 은행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것만 공동하고 신축 이때만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자,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보세요.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뒤에 철거되고 신축 나와야 안 나와요? 건물을 그대로 전속하니까 철거되고 신축 나올 수 없죠. 그럼 성립한다. 그대로 성립한다. 다시 건물이 그대로 전속하니까 철거되고 신축같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성립한다. 반드시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까지 나와야만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일단 결론을 마치겠죠? 자세히 보면 좀 자세히.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소유된 건물은 그대로 전속함에도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에 멸실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후 그럼 사실은 건물은 살아있는데 건물 등기부만 없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건물 세제가 다른 경우 법정에서 성립한다. 왜 그래요? 건물 살아있으니까. 철거되고 신축 아니죠? 자, 그럼 이제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95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지금 차례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칠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그때 발생하지 않는다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네요? 다시,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그러면 성립한다. 그럼 존재하면 무효가도 가능하고 미등기도 가능하다 그러죠. 그 다음, 여기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아까 건축의 저당권자가 동의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토지에 관해서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상 건물이 건축 중이다. 그럼 성립이 안 해요? 그때 성립한다. 1초 만에 풀어야게. 다 읽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96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96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자, 여기 칠판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럼 결론은 성립한다.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럼 결론은 성립합니다. 결론 끝나서 성립한다고 끝났어요.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도 무조건 성립한다. 성립하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이어도 공동저당 후 신축 아니죠? 종이도 무조건 성립한다.
이미 결론은 성립한다. 성립한대. 근데 이 경우 이것은 아까 목적건물, 구건물 기준 15년짜리가 성립한다. 아무튼 성립하죠. 설정사실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동일인 소속가는 토지 재산건물에 공동재당 나왔죠. 그럼 뭐까지 확인해요?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 오신 게 이게 이제 법무사에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동재당 나왔는데 아까처럼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성립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러게 동그라미 7번까지 다 했어요. 밑에 뭐 반가로 밑에는 이제 뭐 당연히 저당권 경매일 때 366이고 아까 강제경매는 건법지로 간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97페이지 양가로 2번 법정지상권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이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그래서 존속기간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최단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약정지상권하고 똑같이 법조문들이 적용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자 366조는 물권법이죠. 물권법. 물권법은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 약정은 원칙 효력 없다. 무효다. 무효. 건물이 철거되니까 잘못하면 원칙 무효다. 강행규정이니까. 근데 좀 이따 볼 관법지는 임의규정인데 366은 물권법이라 강행규정. 이거 포기약정 원칙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지문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걸 빨리 푸는 이유는 문제에서 법정상권 써있겠죠. 이게만 28번이면 28번 다음 중 법정상권 설명 옳은 거 틀린 거 냈겠죠. 그러니까 문제 법정상권이라고 써있어요. 문제 법정상권 써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읽을 필요 없이 문제에 뭐가 써있어요? 법정상권. 자, 갑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동상권 나왔네. 그럼 철거되고 신청 나왔죠. 그럼 성립하나 틀렸죠. X. 그 다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동이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후잖아. 후? 나대지였죠. 그럼 성립하나 틀렸죠. X.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제 관법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